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고요. 이 책이 어, 놀라움이었어요. 이 책이 정말 놀랍고요. 우리가 죽음과 태어남과 탄생과 출생과 죽음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탄생이 삶의 일부이듯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드는 발도 걸음이고, 그리고 딛는 발도 걸음입니다. 이게 그 타고르 길 잃은 새들 중에서의 일부 이제 발췌되어 있는 글이 책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계속 되짚어 봤어요. 탄생도 죽음도 그냥 삶의 일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일깨우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지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 좋은 거, 뭐 이러한 키워드 정말 사람들이 뭐가 더 잘하는 거고, 뭐가 더 잘 사는 거고, 뭔지도 모르는 그 기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냥 잘 살고, 잘 죽고. 근데 그 잘이 뭐냐는 거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죽음은 슬픔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죽음은 그냥 헤어짐이잖아요. 엄마와 아이들, 부부 간에 가족들끼리. 죽음은 그냥 헤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 만나고 대화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슬픔과 그런 허전함, 그리고 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죽음을 늘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자라왔고, 뭐 운전하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가 저는 되게 가까운 사람이 중에 하나인데도, 그렇다고 또 삶을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막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식 정도만 하는 단계? 그냥,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계 정도만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게 또 살았고, 제가. 근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또 죽음이 가까운 걸 알면서도 아이가 막 죽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 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 입에서 또 듣는 건 전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에서 또 잘 죽어야 되는 것들도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죽음 뒤 이후에 삶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도 정말 평온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내가 정말 힘들게 막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땐 내 의사결정이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내가 병원에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치료하지 않아도, 그냥 어차피 죽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한 대화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근데 오히려 시한부 인생에선 또
그런 게 있죠. 오히려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더욱더 값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대화하고 그 시간이 정말 절절하게 살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콜드콜 PCM에서 배우는 것이 사실 의사소통이거든요. 소통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죽음 단계에 다가가고 내가 곧 죽는다라는 거에 다가갔을 때 사람들이 그 특별한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인 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부분의 문제점도 있지만, 사람은 이게 이성도 있고, 감성이 있고, 정서적인 부분이 엄청 커요. 그 정서적인 게 어떻게 크냐면, 우리가 돈이 많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또 돈이 없는데 오히려 또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물질적인 게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힘든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 시한부 인생에서는 특히나 더 도드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물학적인 것 플러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당장 뭐 1년 뒤에 죽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4학년, 3학년, 1학년이에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간다? 그럼 저가 슬픈 것도 있죠. 아, 내가 이 아이들을 함께 얼굴을 대화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슬픔. 우리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이 짧은 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그런 슬픔들도 있겠지만, 부모로서는 내가 내 아이들을 두고 간다라는 거. 내가 내 남편과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러면 이 남편과 아이가 더욱더 잘 살 수 있게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 하고 그 안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있게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등등등 그런 문제점들이 생각이 들면, 이거는 근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인 거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부분. 근데 이거를 누구와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내 친구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친구가 이걸 알까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제 친구가 엄마를 잃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엄마가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없을 때 그 힘든 거에 대한 것들을 저는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아, 엄마를 보지 못한 거에 대한 슬픔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제가 그걸 공감하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것 같은 그 마음을 그 이후에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미안했고, 그리고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죽어가는 사람과 시험 보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과 어떻게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생물학적인 것보다 전 정서적인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의 이야기를
내면으로 끄집어내주고 나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진짜 해결되는 바로 내가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가 되어질 거다라는 것 자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그게 필요한 거, 그걸 진정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서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환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들을 대지만, 정작 그 안에, 여기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서, 이게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이 사람의 인터뷰, 끄집어낼 수 있는 인터뷰, 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뭐야 생각이 안 나네. 그 아, 그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 질문을 끄집어내는 그 질문이 나와요. 열린 질문.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상대방이 자신의 있는 그 속에 있는 정말 그 감정들을 끄집어내고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러한 욕구와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짜증과 힘듦과 싸나움과 이러한 거에 그 깊은 내면은 그 안엔 가족들에게 미안함, 죄책감, 걱정, 많은 정서적인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 인터뷰 속에서 근데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여유와 그리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거 또한 거기에 플러스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죽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현재 저의 상황에서 빗대어서 다시 또 끄집어서 저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제가 이 PCM에서 배우고 콜드콜을 배우는 이유가 사실 이 소통 능력이거든요. 아이스간 대표님이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1대1로 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런 이러한 정서적인 제가 왜 무엇에 빠져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진짜 그 깊은 곳에 이 답답함이 무엇인지 이를 끄집어냈고 그 열린 질문 속에서 제가 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데 거기 안에서 해결법,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스스로 인지한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해결했다기보단 내가 그동안에 무겁게 갖고 있던 이 무거움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잘 죽는 게 무엇인지, 사실 잘 죽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죠. 그리고 죽음에 만약에 내가 암이거나 뭔가 희귀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로 와닿았을 때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과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엔 자포자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또 그 안에서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고 와 정말 인생은 진짜 문제 덩어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느껴가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잘 죽는다는 건, 나의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나의 이런 감정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감정, 문제점들이 문제가 아닌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진정한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겠죠. 내가 모르는데,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실 행운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내가 그러한 경험을 제가 피파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제가 PCM에 계속 있는 거고, 이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면 사실상 돈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의사소통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더군다나 저는 오늘 진정으로 죽음에 대한 이 의미를 삶의 일부다라는 것들을 제가 인식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거를 계속 PCM에서 훈련을 받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훈련에서 여기에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와요. 이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문제점들도 알고 그거를 해결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기 안에서 또 신뢰가 또 쌓이는 거고, 그렇게 인맥이 또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또 나도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죽음이라는 것들을 얻어가는 거고, 되게 되게 1차원적으로 뭐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통합적이고 전체를 보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가 사실 통합이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만나서 어떠한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엔 저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알승한 대표님이 88년생인데 저보다도 훨씬 숫자적으로는 어린 나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어린 나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깊이와 깨달음이 다르므로, 그런 제가 어린아이고 제가 모르는 그 상태이므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경험 속에서 그런 관점들이 있다 보면 사실 이 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경청하는 거를, 어려움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삶, 죽음도 삶이에요. 그럼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줄 수 있는 소통 능력을 배운다면, 그 사람들이 왜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에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린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신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결국엔 우리가 그거를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 트리피.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공급자로서 이 PCM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내고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내가 너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저는 여기에서 그 알리는 것 플러스 그 경험을 통해서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 경험이 어디에서 나오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경험들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단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셀프 피드백, 콜드콜 틀려가고 거기 상담하고 만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질적인 질문과 대화와 경험들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저는 그 경험으로 많은 노련함이 필요한데 그걸 그 과정인 거고, 그리고 또 먼저 그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그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이거를 저는 지금 배우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만 가는 거고, 이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경험을 계속 해가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객과 만나면서,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지인들을 만나면서 각자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결국엔 또 이게 타이밍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타이밍. 근데 또한 그 만날 수 있는 타이밍에 내가 언제든 너에게 그런 마음, 이런 의사소통이 되어 있는 그런 질적인 대화. 우리가 질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고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감정만 남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오해가 되는 거지, 이 의사소통을 정말 잘 하고 그 의사소통에서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서로가 그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제가 꿈꾸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음 속에서도 죽음은 삶의 일부인데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느낀다면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서 그거를, 그 사람의 그런 죽음에 대한 시한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렇게 제가 지금 느낀 것을 경험 속에서 느껴가면서 그 사람에게도 그런 죽음, 너의 힘듦이 이런 부분 때문이구나,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가 정말 너무나 좋았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반복되어 읽으면서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좁혀지는 건 결국엔 정서적인 부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런 문제점은 조금 특별한데 그 안에 정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거의 초점보다는 그 사람의 정서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의 그런 문제점과 해결되지 못하는 거, 자기가 공감하고 경청이 잘 안 되는 그런 의사소통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또 그게 또 그런 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 가족 중에, 그 중에 또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한 명이 있는 거. 결국엔 저는 그게 멘토이기도 하고, 내 주변에 또한 그런 성숙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옆에 사람과 나 또한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가 이 세상을 정말 잘 사는 죽음, 잘 사는 삶의 일부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알고 이걸 인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평생 노력하면서 그런 사람들 곁에 두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